안녕하세요. 소자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게 된 예진컴퍼니 대표 문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마케팅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MC라든지 방송, 또 강의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조금 마케팅 부분의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마케팅 기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기초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패스트 분석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패스트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영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y. 쉽게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우리 스타트업, 우리 기업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을 해서 그 고객 시장 분석도 하고 또 경쟁 산업 분석도 하고요. 또 우리 회사 자사 분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분석을 하게 돼서 밑에 맨 끝에 스왑 분석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기초적인 부분을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말했던 패스트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시 환경, 그리고 2번째 고객 분석, 3번째 경쟁자 분석, 그리고 마지막 산업 환경까지.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눈에 확 띄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바로 이 거시 환경,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미시적인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 창업 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 제공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나 창업 기업들을 만났을 때 이 거시 환경 부분을 그냥 지나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깊게 생각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거시 환경은요, 경제적, 기술적, 정치, 법률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 및 기타 환경 분석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가 내일 우리의 아이템, 우리의 시장, 당장 내일 우리가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시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6개월, 1년, 또 중단계로 넘어가면 뭐 최소 뭐 5년, 뭐 10년에 대한 환경 분석의 전략을 쭉 세워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소홀하게 넘어가시는 것보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 거시환경 분석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별표를 쳤습니다. 자, 우리 고객 분석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분석에서는요, 고객의 행동 분석, 그리고 시장 세분화, 또 목표 시장 선정하고요. 또 지각도 및 포지셔닝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경쟁자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의 현재 전략, 우리 경쟁사가 현재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경쟁자의 미래의 목표, 또 경쟁자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 환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정도의 분석, 또 구매자와 공급자의 협상력 분석,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잠재적 경쟁자. 아직 수면에 올라오지 않지만 우리 앞에 경쟁자들에게 잠재적인 경쟁자들, 또 대체자의 분석. 자, 보시면 이 외부 환경 분석은요, 정말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거시환경 분석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정리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치 법률적 환경 부분에서는요, 정부의 정책 노선, 또 개혁 정책, 지원 정책, 뭐 규제 완화, 법규에 대한 분석, 네,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대표님께서 IT, 드론에 대해서 아이템을 하시는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적인 규제 완화가 되면은 정말 대박날 아이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치 법률적 환경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적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또 소비자들의 성향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또 산업 구조의 변화, 또 요즘에 최저임금 올랐죠? 이게 임금 수준, 또 시장 및 경쟁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3번째. 사회 문화적 환경, 인구 구조.
그리고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노동 관련, 또 환경 에너지 관련, 또 교육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기술적 환경 부분. 자, 산업 경제의 기술적인 변화와 또 기술 혁신에 대한 및 확산, 또 정보 기술의 발달, 또 신기술에 대한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 자연 및 기타 환경, 자연적인 환경 등의 기타 관련된 거시 환경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거시 환경이 이런 내용으로 되고 있구나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말씀드렸어요. 패스트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나온 결과로 또 스왑 분석을 한다. 자, 우리 스왑 분석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왑이라는 부분은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스왑 분석은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할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스왑 분석은 첫 번째는 우리 회사가 신제품의 기회, 신제품을 낼 때 이 스왑 분석을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기존 제품을 개선할 때 이 스왑 전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케팅 전략을 할 때 이 스왑 분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쓸 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시장 현황, 시장 규모, 시장 전망, 시장 점유율, 경쟁 현황, 이렇게 스왑 분석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스왑 분석이다. 그래서 우리 스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왑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앞에 패스트 분석처럼 영어가 또 네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 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네 가지의 영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번 강점은 목표 신청에 도움되는 우리 내부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 아이템이 갖고 있는 우리 내적인 이게 내부 역량이 강점. 또 약점은 목표 실현을 방해하는 내부 제약 요소들이 바로 약점입니다. 그리고 기회분, 이 부분은 외부 요인이에요. 우리 회사의 외부. 자, 목표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목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외부 요인들은 우리가 위협이 될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스왑 분석은요, 상황 분석적 전략적 접근 방법이다. 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짠! 자, 스왑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왑 전략이라는 게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강점 S 그리고 기회의 O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세우는 전략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SO 전략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 우리 내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과 외부의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합쳐진 전략이 그러니까 조직 내부의 강점과 외부의 기회를 이용한 가장 성공이 높은 전략을 세우는 게 바로 SO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WO 전략은 과연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강점을 살리고 우리 내부의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WO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T 전략은요, 뭘까요? 자, 외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내부의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WT 전략. 저는 이 네 가지의 전략 중에 이 전략이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우리가 약점도 있는데 또 위협되는 부분도 많아. 이런 전략이 많이 세우게 된다면 삭감과 청산 또는 합작 투자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살펴봐서 이걸 통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이 스왑 분석입니다. 근데 앞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도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과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한 가지의 브랜드를 직접 스왑 분석을 한 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브랜드인지 바로 아시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 유니클로입니다.
자, 유니클로라는 브랜드 자체를요, 한번 제가 수업 분석을 해봤어요. 이 수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를 일단 강점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브랜드를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 보통 스파 브랜드는 우리가 많이 아는 뭐 H&M, 뭐 자라, 뭐 우리가 아는 탑10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 계절 입고 버리는 옷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강점에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요.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진 못했지만 제가 기존에 기본 반팔티라고 하죠. 기본 흰색 반팔티는 이 유니클로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저기 막 돌리게 되면 목이 돌아간다든지 밑단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좋은 품질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탄탄한 소재로 만들어서 많이 빨아도 목이 돌아가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유니클로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이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써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중적인 디자인, 심플하다. 우리가 유니클로 매장에 가면요. 앞에 패턴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있는 이런 티보다는 훨씬 더 무난하고 심플한 색감의 디자인들이 많이 눈에 띄고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폭, 넓은 시장을 커버 가능하다까지도 함께 가는 것 같은데 유니클로가 현재는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심플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유니클로를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할인 행사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다양한 연령층 분들이 오셔서 옷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부터 정말 어린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까지도 다양한 연령층 커버가 정말 넓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켓 형태의 매장과 또 낮은 가격의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비목적 구매를 용이하다. 네, 정말 그렇죠. 정말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켓 형태의 매장이 많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낮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가게 되면은 티 한 장 사러 갔다가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온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 유니클로의 강점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브랜드든 강점이 있으면 분명 약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약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점을 보면은 스파 브랜드의 특성상 저가격 전략을 추구하여 품목당 마진이 적음이라고 썼습니다. 당연히 경쟁사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 브랜드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인식 자체가 저렴한, 합리적인 이런 게 머리에 박혀 있는데 갑자기 저가격에서 갑자기 고로 올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이 브랜드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건데 괜찮아 품질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파 브랜드의 특성상 이런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점 이런 게 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중적인 디자인이 오히려 여기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대중적인 디자인 상품의 취급은 강점 동시에 약점일 수도 있다고 적어놓은 이유가요. 오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바로 유니클로의 경쟁사일 수도 있는 자라 옷을 오늘 입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무난한 느낌이 아니라 이게 저는 자라에서 옷을 많이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화려한 패턴과 이런 뭔가 비치는 이런 실크 재질은 유니클로보다는 훨씬 더 자라 매장에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저같이 이런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런 평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얘기처럼요. 가격 인상이 어려워요. 네, 사람들의 기존에 반팔티, 유니클로 반팔티면은 한 2만 원이면 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막 27,000원 이러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내에서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것 자체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때 작년인가요? 우리 항상 그런 일본에 대해서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이 노라는 불매운동을 했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만 굉장히 유독히 그런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유니클로라는 매장이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선 좀 약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적어봤고요. 자, 그리고 스파 브랜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모든 스파 브랜드에 기회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저가격 상품에 대한 소비자 느새가 증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장기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전보다 비싼 옷을 사는 것보다 좀 저렴한 가격의 옷을 더 사게 되고 똑같은 뭐 예를 들면 무지티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뭐 10,000원인가 20,000원 주면은 더 좋은 거를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저렴한 그런 것들을 저도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 니즈를 증대시키는 것 중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스트 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패스트푸드 네, 빨리 나오는 음식 패스트푸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패스트 패션은요, 빨리빨리 이렇게 한 계절 입고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패션이 계속 빠르게 돌아온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 생산 방식이 특유의 전략적 신속함이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제품에 방영하기에 용이함이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스파 시장이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정말 다양한 스파 브랜드가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아는 뭐 자주 뭐 이런 데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위험 부분. 자, 기회가 있으면 위험도 있죠. 자, 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 패션 경제가 불황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느꼈던 이유가요. 사람들이 사회 밖에 나가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잘 하지 않으면서 이런 올해 초에 뭐 백화점에서 명품을 못 팔아서 뭐 엄청난 파격 막 이렇게 세일 같은 거 한 적 있다고 이제 텔레비 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거 사려고 막 줄 서고 이런 모습 봤을 때 당연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션 경제가 정말 불황이구나. 그리고 많이 팔리지 않는구나. 새 제품을 계속 생산을 해야 하는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옷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비자들의 옷이 구매 감소했다. 저도 옷을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실제로 이번에 옷을 정말 구매를 안 했어요. 왜냐면 사회적 거리두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옷을 다 구매를 하는데 특히나 이 봄이라든지 이 가을같이 간절기 옷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구매하기가 너무 애매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벚꽃놀이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당연히 전 봄옷을 사지 않았고요. 가을인데 약간 뭐 좀 간절히 옷 좀 사볼까라고 하면 금방 또 겨울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수업 분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 다른 브랜드를 해봤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직접 아이템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크 대응 기반의 STP 전략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만큼 이 STP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항상 마케팅을 현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영어 단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자, 이 세 개의 단어의 앞에 또 영어를 S, T, P 해서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ST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 틈새 시장 발견. 또 소비자들의 독특한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세분화를 시키면서 알 수 있고요. 또 적정 수익이 가능한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알아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 또 경쟁 우위와 차별화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팅. 어떤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할 것이냐. 자, 적정 시장 규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 별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 규모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자사 규모, 자금력, 인적 자원, 또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서 타겟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고객의 적정. 그래서 릴링 투 페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아이템에 대한 지불 의지가 있는 집단을 찾는 게 가장 타겟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말은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타겟팅하고 역시.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자리 잡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의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아, 그 브랜드는 이거지. 라고 뭔가 자리 잡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경쟁사와 다르게 차별적 이미지를 포지셔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확실한 비교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뽀피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온라인 마케팅 3C 같은 부분이 이 포지셔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렇게 해서 STP라고 하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 아까 세그멘테이션. 자, 마케팅 전략 수립의 첫 단계는 새로운 시장이나 틈새 시장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매 가능한 소비자의 집단을 적절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 적절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진입할 시장이 큰 뭉태기로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뭐 어린이 장난감을 판매하면 어린이 장난감이라는 큰 틀이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애들에게 팔 것인지, 어떤 연령층에 팔 것인지, 그 연령층 안에서 어떤 걸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뭔가 세분화 점점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세분화 기준으로 적정 수익이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소비자들의 독특한 행동 패턴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리고 측정 가능성, 수익성, 접근 가능성, 차별성, 일관성, 지속성. 이게 다 하는 게 바로 시장 세분화입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의 예시예요. 여러분, 우리 정육점 가면 많이 보는 그리고 고깃집에 가면 많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장이 소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우둔살, 뭐 설도, 갈비, 안심, 채근, 등심, 목심 이게 나누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입할 시장을 세분 한번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한번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실제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게 실제로 바이럴 마케팅 진행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를 저희가 한번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이 밑에는 맞아요. 저예요. 저의 얼굴이 보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틈새 시장. 아까 말씀하신 세그먼테이션을 해서 틈새 시장을 들어가신 대표님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계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두들 아시는 그 뽀로로 PD님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나오셔서 새로운 스타트업 대표님을 현재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 대표님이 만드신 이 캐티걸스라는 이 제품 자체는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새로운 장난감 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하셔서요. 실제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만 갖고 노는 장난감을 시장에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없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어린아이, 특히 여자아이들, 저 때는 항상 이제 가위로 오려서 이제 인형놀이도 하고, 막 미미나 주주 같은 걸 이렇게 옷도 갈아입힌다고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인형을 갖고 놀질 않아요. 요즘 유튜브를 보고, 아이돌 춤을 따라하고, 틱톡을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한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친구들이 뭔가를 갖고 놀기에는 애매한 그런 비어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유치원에서 애기들은 정말 뽀로로라든지 이런 말을 안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정말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아이돌로 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틈새 시장을 잘 들어가셔서 새로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새로운 장난감 시장을 개척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뒤로 이제 마케팅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조카랑 함께 실제로 이 장난감에 대해서 리뷰도 찍어봤고요. 함께 어떤 식으로 갖고 노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요즘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현재 펼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그먼테이션의 예시 중에 하나였습니다.